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얼마 전 낙뢰가 발생하는 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사용하던 휴대전화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고 또 사망자의 왼쪽 발목과 배 주변에도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휴대전화의 안테나가 피뢰침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낙뢰치는 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을 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낙뢰와 휴대전화와의 관계, 그리고 낙뢰가 치는 날의 행동 요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전기환경연구센터 강성만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얼마 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낙뢰를 맞아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죠. 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가요? 네,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낙뢰를 맞은 경우는 2004년과 금년 모두 2번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에 같은 사례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사고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최근 알려진 낙뢰 사고들은 대부분 산에서 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낙뢰는 지면을 향해 나무 뿌리 모양으로 지그재그 그리면서 떨어지는데요. 낙뢰가 구름에서 지상으로 향해 떨어질 때는 주위 온도나 습도 그리고 지형적인 조건에 맞게 가장 가까운 이동 경로를 찾으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구름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이동 경로가 지상에서의 높은 곳이기 때문에 주로 주위보다 높게 노출된 바위에 있던 등산객이나 운동장과 같이 개방된 공간에 서 있던 분들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또 얼마 전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마네킹과 그렇지 않은 마네킹을 놓고 인공 낙뢰를 만든 실험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실험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인공 낙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낙뢰 발생기를 통해서 휴대전화기에 의한 낙뢰 유발 가능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마네킹 2개를 설치한 후에 인공 낙뢰를 인가하여 어느 쪽에 방전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네. 그중 하나의 마네킹에만 신호 전송 중인 상태의 휴대전화기를 설치한 후 약 260만 볼트의 인공 낙뢰 전압을 총 35회를 인가했습니다. 그 결과 휴대전화기가 설치된 마네킹에는 17회, 미설치된 마네킹에는 21회의 방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와 따라서 적어도 자체 실험 결과에서는 휴대전화기 사용 시에 발생되는 전자파와 낙뢰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속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실험 결과로는 휴대전화 사용의 전자파와 또 이 낙뢰가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휴대전화 외에도 목걸이나 금속 물질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낙뢰를 맞을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상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금속류는 착용에도 무관합니다. 목걸이를 착용한 마네킹과 착용하지 않은 마네킹을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한 후에 인공 낙뢰를 인가했을 때 방전이 발생하는 확률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액세서리나 금속 물체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낙뢰에 맞을 확률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안경, 시계, 목걸이, 팔찌 등 작은 금속류는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낙뢰의 위험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번개에 맞을 확률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금속류 착용 여부보다도 주위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느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속에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탁 트인 공간이나 산속이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낙뢰가 치는 날 산에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죠. 만일 등산 중에 낙뢰를 만나게 되면 피해 설비를 갖춘 대피소와 같은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처에 건물이 없을 경우 주위의 높은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손은 귀를 덮고 머리는 가능한 땅에 가깝게 하여 움키려 앉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젖은 암벽이나 등산 로프, 사다리 등을
손이나 발로 접촉하지 말아야 하고요. 산에서 대피 시에 암벽 위와 같이 볼록하게 도드라진 부분을 피하고 절벽에서 튀어나온 바위 아래나 암벽 아래 부분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산 정상이나 능선보다는 계곡 쪽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보다는 계곡 쪽이 안전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바다는 어떨까요? 번개가 치고 비가 와도 바다에서 물놀이를 계속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낙뢰는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영, 보트 등을 중지하고 즉각 육지로 나와서 건물 안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전류는 물속에서 매우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물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의 경우에는 물속이기 때문에 직접 낙뢰를 맞을 확률이 적을지라도 다이버가 호흡할 때 물의 기화 현상으로 낙뢰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수면에 발생한 낙뢰의 충격파로 인해서 고막이 파열되거나 의식불명 상태 등 다양한 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제주시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해녀 3명이 낙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바다도 낙뢰로부터 위험이 꽤 높군요. 네, 그 밖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낙뢰 완전 30-30 규칙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0-30 규칙이라고 하면 번개 불빛을 본 이후에 천둥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차가 있는데요. 그 시간이 30초보다 작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가 작아졌다고 성급히 이동하지 말고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야외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먼저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낙뢰가 예상되면 야외 활동을 연기하고 야외 활동 중이라면 이동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피난 장소를 미리미리 확인해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30-30 규칙 저도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네요. 박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마철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낙뢰가 집중되고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낙뢰를 맞게 되면 약 80%는 즉사하고 나머지 20%만이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하는 것이 최선일 텐데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야외 활동 계획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